안녕하십니까, 전영주입니다. 제21대 대선 패배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분석 4회차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이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언론의 보도대로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조기 퇴진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전후와 이 대표의 탈당 이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폭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시절 보여준 언행과 20대 대선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의 악행이 국민의힘을 망하게 했다고 봅니다. 연령대가 비슷한 30대와 40대 초반에 조중동 기자들이 써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또는 동정적 기사를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달 동안 조중동문과 방송들은 보수 집회에 대해서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열정적인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50%대에 이르자 그제서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보도라는 미명하에 기회주의적 보도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전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도 변화를 2020년 4월 총선 전후와 2021년 4월 시장 보궐선거 기간까지와 2021년 6월 이준석 당대표 취임 전후 그리고 제20대 대선 국면 세 번의 시기별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른 시기별 국민의힘 정당 지도 변화를 보면요. 총 제21대 총선 직전이죠. 그때 2020년 2월 10일 발표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30.2%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의 새 보수당 합당 시기인 2월 13일 발표된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31.1%였습니다. 사실 당시 합당을 했지만 크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의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 직후에 발표된 2021년 3월 15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2.4 였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3월 29일 정당 지도는 39%였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그 밀당이 상당히 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였죠. 그리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발표된 4월 12일 국민의힘 정당 지도를 보면 39.4%였습니다. 약 한 1년 2개월 사이에 9%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당내 경선, 야권 단일 후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 취임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2021년 6월 14일 발표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1%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면 두 달 동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크게 변화가 없었고 대략 0.3% 정도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선출 효과가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추세는 비슷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입당 논란이 한참 불거진 2021년 7월 26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도가 33.7, 대략 약 6%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윤 대통령 입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논란 발언 등등 상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컷오프 시기인 2021년 9월 20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40%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한 6% 정도 상승했는데요. 전당대회 이벤트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인 2021년 11월 8일 발표된 당 지지도는 46%, 거의 뭐 한 달 보름 사이에 한 6% 정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를 상당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가 1차 가출 소동을 벌였죠. 그때 발표된 2021년 12월 6일 발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9.4%로 불과 한 달 만에 약 7%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2차 가출 소동을 벌인 2022년 1월 10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6,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만에 한 12%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 부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4일 발표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44.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발표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49.8.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된 거죠. 요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 정당 지도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당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지도가 상승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도와 이준석 대표 징계 찬반 여부를 비교해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도, 뭐 이준석 징계 찬반 여부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 징계 찬반 여부를 갖고 한번 분석해 보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3일 발표된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의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조사에서는 잘함이 47.5, 잘못함이 42.5%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지도 긍정은 37.8%였습니다. 2022년 7월 10일 발표된 SBS 넥스트 리서치의 이준석 징계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51.5, 잘못한다가 37.8,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도는 36.3%였습니다. 9월 28일 날 발표된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이준석 징계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잘함이 35.5, 잘못함이 46. 대통령 국정지도는 34.8%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쿠키뉴스 2022년 10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의 이준석 징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해서는 잘함이 36.5, 잘못함이 58.3%로 집계됐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31.10%를 집계됐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준석 대표 징계가 논란이 불거진 7월 달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간의 추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많이 하락했고 이준석 징계가 잘했다는 게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준석 징계가 잘했다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당시에도 있었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30은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 영향력을 평가할 때 언론에서는 2030은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 이렇게들 많이 보도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의 2022년 7월 발표한 이준석 윤리 처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사에서 전 국민들은 징계에 찬성한다가 53.8%, 반대한다가 17.7%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는 45.7%가 징계에 찬성을 했습니다. 또 30대에서는 54.8%가 찬성했고요. 근데 특이하게 60대 이상에서는 46.4%로 징계 찬성률이 2030보다 좀 작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30도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개혁신당 지지도를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고 한번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발표에서 개혁신당은 지지도가 2.1%였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개혁신당 지지도가 1.7%였고요. 이때가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똘똘 뭉쳐서 그때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46.2%, 윤 대통령 국정지지는 47.1%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6.3%, 개혁신당 정당지 2.3%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두 달 사이에 한 1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당시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을 인용당할 시기였죠. 거기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이탈해서 뭐 무당층을 갔든가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가 개혁신당을 좀 지지하든가 뭐 이렇게 좀 흩어졌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개혁신당에는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러다가 이제 4월 28일 날 조사에서는 개혁신당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그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 또 정당 지도가 좀 올랐고요. 39.5%로. 5월 6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 37.6%, 개혁신당 2.9%. 여기까지 개혁신당 지지도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기껏해야 뭐 0.3% 오르고 거의 1%에서 2%대 이 정도밖에 정당 지지도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월 13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3, 개혁신당 6.5%로 개혁신당이 급상승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의 그 김문수 후보 강제 교체 시도 이러한 사태가 국민의힘 지도를 떨어뜨렸고 반대로 개혁신당 지도는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이제 5월 23일 날 발표에서는 국민의힘 40.5, 개혁신당 8.1. 국민의힘이 좀 약간 올랐지만 반대로 개혁신당 지지도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8.1%.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가 결국은 대선 후보 득표율로 연결이 돼가지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8%를 득표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의 뻘짓, 소위 대선 후보의 강제 교체 시도가 국민의힘 정당 지도를 하락시켰고 반대로 개혁신당 지지도를 끌어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 때문이 아니라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영향 때문이고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치열한 내부 경선, 이후 벌어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렸으며 이것을 국민들은 변화와 쇄신의 의지로 판단한 것이죠. 두 번째, 2030년에서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갖고 판단하지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한 것은 잘한다. 또 못한 것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준석 대표라는 정치인을 쫓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한동훈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은 회생도 부활도 못합니다.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실천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인을 쫓아가서는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회생시키고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 또 여러분들의 행함이 국민의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4번에 걸친 분석을 갖고 총체적인 결론과 미래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